대부분 사람들은 사치가 단순히 명품을 구매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를 통해 자신의 경제력을 넘어선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사치품 소비와 비슷한 소비가 아닐까요? 자신의 경제 상황을 뛰어넘는 소비를 한다면 결국 그것이 사치이고 과소비 아닐까요? 사람들은 금방 빚을 갚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월급에서 빠져나갈 금액을 계산하며 계획적인 소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것이 계획적인 소비인가요? 당장 내일부터 회사 사정이 어려워 급여가 줄어들거나 권고사직을 당하면 어떨까요? 내가 일하지 않아도 꾸준한 현금 흐름이 나온다면 문제는 없겠지요. 하지만 현금 흐름이 나올 정도면 위에서 말한 소비는 하지 않을 확률이 더 높죠. 사치나 과소비하지 않는데 돈이 모이질 않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안타까운 경우이지만 아이들 키워놓고 이제 저축 좀 하나 했더니 양가 부모님들 고정비용인 용돈에 갑자기 발생하는 돌발 비용인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서 돈 모으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이 들면 몸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고 고장이 나기도 하고 병원을 안 다닐 수가 없습니다. 특히 병원에 입원이라도 하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나 맞벌이 가정에서는 선뜻 나서 간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간병인을 쓴다고 하기에는 하루 15만 원 이상의 간병비를 장기적으로 감당하기엔 경제적인 부담도 상당합니다. 부모님이 젊으셨을 때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신 것을 알고 있기에 자녀들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더라도 부모님을 외면할 수가 없는 게 현실이라 이리저리 돈 모아둔 것이나 소액 대출받아 병원비를 마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운이 좋아 부모님을 부양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 다음엔 독립시켜야 하는 자식들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 독립비용도 사실 무시하지 못하죠. 이래저래 참 끝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 부양에 최대한 적은 돈이 들게 하기 위해선 현재 가입한 보험을 점검해보고 보완해야 할 것은 보완해드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듯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수많은 돈으로도 맞바꿀 수 없는 존재지만 김병에 효자 없다고 했나요? 더 큰 비용이 들어가서 자식마저 힘들게 한다면 그것을 부모가 원할까요? 그렇기에 비용이 지금이 가장 적게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점검해서 보완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두 번째는 반려며 반려견을 키우는 비용입니다. 너무 예뻐서 평생의 소원이어서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워서 반려동물을 키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 사례나 비용 등을 생각해보지 않고 무작정 동물을 입양하면 후회를 많이 합니다. 사실 손이 많이 안 가는 어릴 적에는 예방접종이나 그 외 비용이 소소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별거 아니네 하며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큰 거부감이 없다가 몇 년을 그렇게 정들고 나면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동물들은 사람의 나이와 달라 5, 6년만 지나도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합니다. 주변을 보면 병원 5일 입원에 150만 원이 지출된 경우나 생각지도 못한 반려견의 심장병 투병으로 병원비가 1,500만 원이 나온 일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반려동물들은 보험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그나마 반려견 펫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비싸고 최대 500만 원밖에 지원되지 않기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국제기준 펫보험 가입률을 보면 스웨덴은 40%, 영국 25%, 미국 2.5%지만 우리나라는 0.8%입니다. 기본적으로 한 달 평균 반려동물에게 지출되는 10에서 20만 원 정도의 고정비를 제외하고서도 이렇게 돌발 비용이 나오면 과연 감당이 가능할까요? 아니 일시적으로 감당한다고 하더라도 지속으로 반복되는 경우 끝까지 책임질 수 있을까요? 저 역시도 반려견, 반려묘를 좋아합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 입양하자고 떼에 써서 실제 분양하는 곳까지 몇 번이고 가서 보고 온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 둘 다 일하고 자녀들은 등교 후에 반려견은 혼자서 집에 있어야 하는 상황과 위에서 말한 돌발 비용에 대한 문제 등을 고려해서 결국 포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돈보다는 동물 친구들이 주는 행복을 포기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본인의 자녀처럼 관심과 애정을 갖고 돌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을 키우면 심리적 안정감에 많은 도움을 준다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하루 24시간 기준 반려동물과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직장에 다니면 그 반려동물은 집에서 혼자 있을 것이고 온종일 주인을 기다리는 불쌍한 신세 아닌가요?
본인의 심리적 안정감을 주면 되고 반려동물의 심리 따위는 생각하지 않는 건가요? 만약 본인의 심리적 안정감을 찾는다면 동물을 이용하지 말고 다른 것을 찾는 건 어떨까요? 23년도에 아기 유모차보다 반려동물의 유모차가 더 많이 판매되었다는 뉴스를 보신 적이 있나요? 정말 인구는 지속해서 감소하고 반려동물의 위치는 어느덧 인간보다 더 위에 있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 같아 한편으로는 씁쓸한 생각도 듭니다. 중요한 것은 반려동물 입양 문제는 자신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서 신중히 생각해서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김승우 회장도 스스로 독립하지 않은 상태면 반려동물 키우는 건 스스로 자신의 발목을 잡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돌발 비용도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면 반려동물도 키우고 저축도 꾸준히 해서 부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위에서 말한 두 가지 사례를 보면 이성과 합리의 범위를 벗어난 감정이나 낭만, 의무 등의 영역에서 오는 지출들은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주변에서 직접 뭐라 하기도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부자가 되기 위해선 충분히 생각해봐야 할 주제들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조사비나 모임회비도 문제입니다. 친한 친구 결혼 축의금은 최소 20만 원 이상이고 그거 안 내면 친구 사이 애매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거기에 식사하면 얼마 않으면 얼마 등등 알게 모르게 정해진 축의금에 부담도 되고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지인 부모님이나 장인 장모 돌아가셨다고 조의금 내야 하고 자녀들이 장성해서 결혼한다고 청첩장 보내면 축의금도 보내야 하는 상황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나마 친한 친구, 친한 지인들은 괜찮습니다만 서로 1년에 한두 번 전화할까 말까 하는 사이인데 꼭 경조사 때 연락하고 시간이 안 되면 계좌이체하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당연하게 문자나 카톡으로 계좌번호를 자동을 보내서 이걸 안 보낼 수도 없습니다. 내가 받은 경우가 있었으면 품앗이라도 하겠는데 받은 적은 없고 경조사비를 청구한 적도 없는데 무슨 날강도 신보인지 몇 번 연락했다고 부고장이나 청첩장 보냅니다. 만약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안 보내고 가끔 얼굴을 본다면 참 난감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모임회비는 어떤가요? 친구나 동기, 직장 내 부서별 모임 등 알게 모르게 자동이체되는 돈도 상당합니다. 그나마 코로나 이후 모임이 상당히 줄어서 지출 금액이 조금은 줄었지만 앞으로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모임이나 경조사비는 감정적 대응보다는 이성적인 판단으로 지출하는 게 좋을 듯 하네요. 이상 오늘은 부자가 되려면 버려야 하는 습관 3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과소비는 하지 않지만 돈이 모이지 않는 반복하는 가난의 소비 습관들이 있는지 점검해보고 자신이 원하는 경제적 독립과 자유를 그리고 성공을 기원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